일단 원론적인 것만 포괄적으로 말해보자면 결국은 자신감이 부족한 걸, 그걸 계속 머리로만 문제를 찾고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즉 자신감이 없는 게 제일 커요. 자신감이랑 용기가 뭐죠? 굳이 행동과 생각을 따로 나눈다면 행동적인 요소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잘해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자신감이 없으면 들이대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고 뭔가 어색하고 엉성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남자분이라면 좀 치명타라서 더 많이 변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솔로 탈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남자한테는 확률이 매우 낮아요. 여자분들은 약간 수동적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뭐 일집, 뭐 학교집, 학원집 이렇게 뭐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 살짝씩 모임 같은 데 나가지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 그 정도만 하셔도 여성분들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자신감이 없으면 연애를 해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시작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튼 무슨 소리냐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이 보기에 뭔가 많이 어색한 부분이 보이고 방어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던가 말투라던가 뭐 등등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성분들은 되게 수동적 연애를 하더라도 적당한 걸크러쉬는 필요한 거죠. 다들 막 걸크러쉬 하는 여성분들 보면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난 그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지. 대부분 자신감이 없으면은 소심해지고요. 연애에 있어서 끌려다니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착해서 참았다고 착각을 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게 없으면 남들은 저절로 다 캐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눈에는 다 티가 나게 되는 거죠. 당당해 보이지도 않고 위축되어 있어 보이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긴장하고 있으니 내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쓸데없는데 열등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매력도 없어 보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권 사람들에 비하면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많죠. 문화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또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한테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훨씬 좋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남들 앞에서 아무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 심리가 편안한 상태인 사람, 그게 외향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도 자기 생각과 당당함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자신감을 키우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요.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처럼 편안한 상태는 아니고 조금은 불편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애인을 잘 사귀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성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엄청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외향적인 사람들은 표현 자체를 잘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것보다 시작을 훨씬 쉽게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여튼 시작은 더 수월하게 하는 건 맞죠. 사실 내성적인 분들은 제가 극복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게 극복을 한 게 아니라 극복한 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땐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남들 눈에는 똑같이 티가 나거든요. 뭐 자신감 있는 척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말도 빠르고 뭔가 횡설수설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제스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급해 보이죠? 저도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거든요. 뭐 친해지면 말을 잘해요. 하지만 친해지기 전에는 아무나 하고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는 또는 아무 이성과 대화를 할 때 내성적이지만 최대한 나답게 말을 하려고 해요. 내 목소리로 원래 평상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톤으로 말을 걸려고 해요. 물론 먼저 말을 걸 땐 내가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 방법을 항상 추천해요. 내가 나답게 말하는 거. 그래야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도 익숙하고요. 그럼 긴장도 덜 되고 나답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도 편해요. 그리고 평상시 말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어서 내 자신도 크게 어색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도 덜하게 되죠. 이걸 습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이성과 만날 때.
무슨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확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절대 갑자기 매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그걸 인식하고 고치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럼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문제가. 그게 이제 나중에 돼서 상대방이 보기에 보다 좋은 쪽으로, 보다 편한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올바르다면은 조금씩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계단이 20개가 있다고 치면요. 단 한 번 점프해서 10계단, 20계단을 뛸 수 있는 사람 없죠? 한두 계단씩 올라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남성분들이라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라디오를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왠대로 여성분들이라면 조금만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 안 끌려다니려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고요. 약간의 걸크러쉬.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성을 사귈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 더 오래 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